제 제목이 이번에 한미동맹과 보수주의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이제 처음에 그 최 회장님께서 이론과 조직과 실천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탄탄하게 좌파들처럼 한번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이제 김평호 변호사님께서는 문재인을 타도해야 되는 이유, 너무나 차고 넘치는 이유, 그것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 문재인 타도를 위해서 내년 총선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부터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지 굉장히 정확하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실천 부분을 아주 강화를 해주셨고, 또 조 기자님께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반일 선동, 이 배후에 어떤 사상이 작용되고 있는지, 이 반일 선동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반미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우리 민족끼리 연방제 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PPT까지 준비한 이유가요, 사실은 조직과 실천 부분보다는 약간은 철학적인 이론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사,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왜 한미동맹이 중요한지, 그리고 한미동맹이 그냥 단순히 원교 근공이라는 어떤 국제정치학적 논리가 아니라 우리 한국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그 이전에 가치적인 면에서, 보수주의적인 건국의 정신적인 면에서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요즘에 또 제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식사 시간도 넘어가는데 저희는 뭐 다 식사를 했지만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트루스 포럼 일단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트루스 포럼 다들 아시나요? 예. 트루스 포럼이 한국에 지금 탄핵할 때 2년 좀 넘게 전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김은구 대표, 지금 법대 박사과정하고 있는 김은구 대표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저희들이 정리한 5가지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의 사실은 저희들의 정체성과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젊은 보수주의자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하신 것과 박정희 대통령님 통해서 산업화를 이룩하신 이 가치를 폄하하는 그런 정교조나 이런 좌파 세력들에 맞서서 이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충분히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북한의 해방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7.27 6.25 정전협정이 일어나고 바로 다다음 주, 그러니까 8월 10일 1953년 8월 10일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 목표는 북한 동포들, 우리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선경제 후 통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해서 그 가치관, 우리들의 근본 목표를 이뤄왔습니다. 이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북한의 해방과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한미동맹은 그냥 전략적인 의미에서의, 전술적인 의미에서의 한미동맹이 아닙니다. 가치 중심적인 한미동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탄핵의 부당성, 탄핵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보수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특히 젊은 보수단체들도 많이 생겨나지만은 사실 탄핵에 대해서 정확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탄핵을 이야기하면은 세력이 약해질까봐, 중도층을 못 끌어올까봐. 하지만은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네 번째 탄핵의 부당성을 인지하는 이 가치관을 저희들의 가치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기독교 보수주의입니다. 사실은 생소할 수 있지만은 보수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보수주의를 저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발표하면서 이 내용이 점점 확실해질 텐데요. 잠시 소개를 또 드리면은 트루스 포럼이 서울대학교에서 2년 전에 시작해서 제가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두 번째로 트루스 포럼을 고려대학교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2년이 지나서 지금 1,0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개 대학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각 대학들이 그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 대학에 혼자서, 저도 1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혼자서 그냥 대자보를 붙이거나 아니면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혼자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모인 대학들이 100개 정도, 1,000명이 한 100개 정도 대학을 중심으로 있고요. 그런데 대학 대표가 세워지고 서울대나 고려대학교처럼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대학들이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이 세력이 크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빨리 또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단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사실은 지난주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truthforum.kr 들어가시면 저희들의 가치관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 그런 현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본론으로 들어와서 한미 동맹과 보수주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보수주의냐라는 이 용어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주의라고 하면은 보통 다들 하시는 인식들이 너무나 고리타분하다. 어떤 기득권층. 사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 지금 사실은 그렇게 이러한 인식들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보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으로서의 보수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좌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니면 간편하게 자유세력, 자유우파 세력, 그리고 빨갱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않고 왜 보수주의를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좌우 구분이 더 용이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좌우라고 말을 했을 때 사실은 빠질 수 있는 함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좌우라고 얘기하면은 좌도 맞고 우도 맞다는 얘기가 성립이 됩니다. 좌우 양날개론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너무나 잘못된 논리지만은 그것이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그것이 먹힙니다. 그래서 좌우라고 이야기하면은 많은 젊은이들은 어디를 또 쫓아가냐면은 중도를 쫓아갑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왜냐하면 싸우기 싫거든요. 어른들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어른들 싸움에 끼어들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중도라고 이야기하고, 중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개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저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지만 어느 정도 화합을 해서 서로 대화해가면서 말로 풀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주의는 분명히 옳고 틀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옳고 자유민주주의 옳고 공산주의 틀리고 전체주의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젊은이들한테 좌우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헷갈려요. 그러면은 중간에 어떤 중도층을 쫓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통 보수라고 이야기하면은 점진적 변화, 사전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사전에도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 진보는 급진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되게 잘못된 것입니다. 보수는 천천히 개혁을 하는 거고, 진보는 빨리 급변하게 혁명을 하는 것이라면은, 그러면 결국 추구하는 유토피아는 똑같은 것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보수주의는 유토피아를 믿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인간이 설계할 수 있는 어떤 지상 낙원이 있다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그냥 점진적 변화라고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큰 함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선서를 하고 뒤에다가 하나님 그래서 도와주세요, 이 말은 사실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대통령 선서를 하고 so help me God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취임식 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취임 연설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인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전부 다 취임식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해 10월 3일 날 National Thanksgiving Holiday를 제정을 합니다. 그것이 Thanksgiving의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서 여러분 말씀하신 대의정책, Representative Government, 이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8장에
이 근거가 있습니다. 대의제 representative government가 사실은 무슨 몽테스키나 로크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전부터 사실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권 분립, 보수주의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삼권 분립인데 separation of powers죠.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 이 세 가지를 나누는 것도 사실은 몽테스키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몽테스키도 성경에서 이 삼권 분립의 원리를 찾은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33장 22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구약 성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보면은 사사기, Judges, 사무엘, 예언자, Lawgivers, 그리고 Kings, 열왕기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삼권 분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바로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찾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founding fathers, 미국의 founding fathers들이 이 나라를 건설하면서 1776년부터 1789년까지 막 토론을 하잖아요. 그때 컨그레스에서 토론을 할 때 나왔던 속기록에서 나온 것이에요. 토론을 하면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 성경에는 정부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토론을 한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그 기록들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도 사실은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모든 동전에서 찾을 수 있는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그냥 어떤 미신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 하나님,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고 바로 이 내용을 지키는 것, 이 정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저희가 이해하는 보수주의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에 대한 인정은 미국에게 있어 가장 우선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크빌이 프랑스 사람인데 토크빌이 미국에 와서 프랑스는 혁명이 실패했는데 왜 미국은 성공했을까? 민주주의가 성공했을까를 연구하다가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찾아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내는데 그 중에 가장 획기적인 미국이 민주주의를 성공할 수 있었던 획기적인 이유를 어디서 찾았는지 아세요? 바로 교회에서 찾았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프랑스에도 종교는 있었죠. 기독교가 유지됐죠. 그리고 영국에도 기독교는 있지만 전부 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그냥 적혀 있는 리터지라 그러죠. 리터지를 읽으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본 겁니다. 미국의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다들 손을 들고 신을 찬양을 하고 스스로 자기 목소리로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발견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민주주의는 다수 지배 체제, 다수가 지배하는 체제가 아니라 다수결의 원칙에 지배되는 체제가 아니라 독립시민, 개개인의 독립시민들이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체제를 바로 민주주의라고 말을 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자유는 도덕성 없이는 세워질 수 없고 도덕성은 신앙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좋은데 미국은 참 그런 기독교 가치관을 바탕으로 생겨진 나라인데 그것이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며 그것이 한미 동맹과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쓰셨던 책들에서 그 단서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히 이 미국이 건국이 된 그 미국의 보수주의적인 정신 하에 구상이 되었고 준비가 되었고 건국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나머지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최소 이승만 대통령만큼은 이 보수주의적인 자유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1903년 무려 100년 전 넘게 1903년 감옥에서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선교사님들로부터 들은 것이 답니다. 그렇지만 이미 토크빌이 미국 전역을 순회하고 깨달았던 놀라운 진리를 이미 한성 감옥에서 깨달으신 겁니다. 바로 교회가 많을수록 교회에서 감화된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에서 개개인으로서의 독립 정신을 찾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정부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겁니다. 독립정신에서 나오는 자유사상이 바로 그겁니다. 마틴 루터가 누구죠? 바로 종교개혁을 시작하신 분이죠. 마틴 루터가
교를, 그러니까 기독교를 고칠,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교를 고칠 때에 바로 이 자유사상을 드러내었고, 정치상으로는 누구 씨가요? 조지 워싱턴 씨가 미국을 건국하면서 드러내었다라고 분명히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죠.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와이에 도착하셔서 한국 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서 아까 조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을 그 3.1절의 그 선서에도 나오잖아요. 일본을 배척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일본을 반일, 극일, 혐일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목이 한국 교회 핍박이지만 일본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미워했어, 이렇게 핍박했어를 고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를 일본이 왜 핍박하느냐를 말을 하는 건데, 교회를 왜 핍박하냐면은 바로 교회에서 개개인의 혁명 정신, 개개인의 독립 정신이 발현되고 세워지고 커가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내용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에요. 이승만의 혁명과는 백성이 일어나서 정부를 번복하는 것인데 동양사에서는 일찍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앵글로색슨, 영미, 앵글로색슨에서 이것이 성공했는데, 그 이유는 인종의 차이가 아니라 종교에 기인한다라고 이해를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독립 사상을 배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본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고, 결국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해를 하셨던 것입니다. 독립정선에서 이 놀라운 말이 나오죠.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짓지 못하며,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와 인간 상위의 어떤 초월적 질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든 어떤 무엇이라고 말을 하든 종교를 떠나서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바로 토크빌이 말했던 미국 민주주의의 결론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보수주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보수주의의 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실 때 재헌국회가 처음으로 모여서 이제 헌법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했을 때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기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우리가 이 일을 당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의 독립과 지금 건국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프랑스 혁명과 완전히 다르죠? 미국 건국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종교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되었든 간에 어떤 그 하나님, 신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인영 목사님, 그때 종로구 의원으로 당선되셨던 이인영 의원이 나오셔서 감사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건국하신 겁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났을 때, 전쟁이 휴전으로 끝나버렸을 때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 목표는 바로 북한을 구출하는 데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민족주의, 종족주의적인 근거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독립정신을 분명히 확실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이승만의 혁명사상과 자유사상을 이해하신다면 바로 북한이 그 전체주의 사상에서 개개인이 깨어나고 교화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아까 민주주의의 목적이었던 다수결의 원칙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립 개인이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인데, 그 민주주의, 그 기회를 북한 동포들은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 동포들을 해방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근본 목표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북한 지금 현상은 어떻죠? 바로 프랑스 혁명이 끝까지 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인간 이성을 신전에다가 올려놓고 인간 이성을 숭배했던, 그것에 더 나아가서 거기에다가 형상을 놓고, 어떤 백두혈통이라는 형상을 놓고 주체사상이라는 것으로 일어나서 김일성부터 김정일, 김정은을 숭배하는 이 인본주의 세계관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그때부터 깨닫고 나서 바로 다음 해
1953년에 휴전협정이 일어난 다음 해에 바로 미국에 오십니다. 이때 시카고도 들렸다고 합니다. 이때 워싱턴에 가서 이 연설을 하시고 뉴욕에 가서 유엔에서 연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카고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미국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한을 해방하지 못한 것, 메가더를 자름으로써 북한까지 해방하지 못한 것 여러분 사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 근데 북한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저기 중국 이 공산 치하로 넘어간 것을 여러분 그냥 놔버려 뒀는데 그것 여러분 앞으로 언젠가는 후회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 트럼프와 시진핑 이 미중 대결을 볼 때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혀를 내두를 정도로 이승만의 해안과 안목이 얼마나 뚜렷하고 정확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대약진 운동, Great Leap Forward라고 그러죠. 대약진 운동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을 통해서 수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공산주의 치하에서 죽죠.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실패하기 전입니다. 무려 4년 전에 중국의 공산주의는 실패할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당시에 54년 당시에는 미국에서조차도 중국이 나름대로 잘 나아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60년대 들어서는 키신저가 핑퐁 외교를 통해서 타이완을 버리고 대만을 버리고 공산 치하인 중국과 손을 잡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조차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전에 한참 전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분명히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겠구나를 예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상이 처음 근본부터 다르거든요. 보수주의적 가치관으로 시작한 미국과는 근본부터 다르거든요. 프랑스 혁명에 뿌리를 두고 있는 중국 공산주의 혁명으로서는 결국에는 개인이 말살되고 자유가 없어지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분명히 깨달으셨던 것이거든요.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혹은 전 세계 전체를 통틀어서 이 놀라운 보수주의의 이 철학을 확실하게 이해하셨던 분은 사실은 손에 몇 꼽습니다. Founding Fathers, 미국의 Founding Fathers 몇몇,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정도예요. 처치 정도. 그 정도로 위대하신 분인데 왜 아시아에 이 조그만한 나라, 그것도 감옥에서, 조그만 나라 이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깨우치게 하셨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을 이겨야 하는, 중국까지 우리가 자유를 전파해야 되는 이 미국의, 그리고 우리 자유 사상을 사랑하는, 자유를 사랑하는 자유인들의 소명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보수주의가 지금 많은 위기에 처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저는 놀라운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도 거의 보수주의가 쓰러질 정도로 위태위태할 때 결국에는 젊은이들이 반격을 한 것입니다. 반격을 해서 대학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격을 하고 이건 뭔가 잘못됐어라고 생각을 하고 반격을 하고 드러나서 지금은 미국 보수주의가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지만 무슨 AOC, 무슨 버니 샌더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회주의자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지만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건국 정신이 너무나 뚜렷하고 명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그 철학과 독립 정신과 자유 사상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대한민국은 결코 북한을 포함해서 결코 연방제 통일, 공산화 통일, 사회주의 통일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한미 동맹이 다시 한번 더 중요한 것이에요. 아까 세 번째로 이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결국에는 방법론에 있어서 세 번째로 한국 보수와 미국 보수 진영, 고든 첸 같은 훌륭하신 보수 저명 인사들과 같이 협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너무나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보수주의적 자유를 이해하는 세력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도 보수주의가 원래 오리지널 그 건국 정신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것을 내세우고 있는 후보들이 몇몇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고든창을 비롯해서 이들 보수주의자들과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원래의 보수주의 철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인간이 우리 스스로 사회를 완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압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인간 상위의 어떤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꼭 지칭을 안 하더라도 어떤 상위의 어떤 도덕적 존재, 도덕적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이 다시 한번 미국의 보수주의자들과 뭉쳐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 인간 존엄이라는 개념, 천부, God endowed, Creator endowed, 천부 인권, 사람이 사람 중심의 인권이 아니라 천부 인권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바로 이 시기에 우리 세대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세대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의 해방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적 흐름을 볼 때 북한 회복은 눈앞에 있습니다.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북한 해방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60년 전에 예견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중국의 해방, 지금 홍콩에서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계신지 보고 계시죠? 중국의 해방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겁니다. 북한의 해방이 쉽게 오지 않는 것이 중국까지도 이 문이 한번 열리면은 이 자유의 물결이 올라갈 것인데, 이 때가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중국까지도 그 토대가, 이 바탕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린컨 게티스버그 말씀을 하셨는데, 린컨 게티스버그는 아마 대부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영어로 된 연설, 가장 위대한 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47 years ago, our fore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명제 아래 이 나라를, 미국이라는 나라를 87년 전에 세웠다. 그렇지만은 이 87년 전에 세운 이 나라가 이제는 위험에 처해 있다. 남북전쟁을 통해서, 남북전쟁 중간에 말씀하신 것이죠, 게티스버그. 근데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강구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47 years ago가 왜 이런 표현을 하셨는지 아세요? 87 years ago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87년 전에 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왜 47 years ago, 그러니까 영어로, 옛날 영어로 score는 20년을 말을 합니다. 4score 하면은 80년이죠. 80년, 그러니까 80해하고도 7년 전에 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답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링컨 대통령은 특히 많은 역대 대통령 중에, 미국 대통령 중에 성경을 거의 다 외우셨어요. 거의 다 외우셨던 대통령 중에 한 분인데, 바로 시편 90편,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90편에 나오는 그 내용을 결국에는 게티스버그 연설로 풀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90편에서 나오는 것은 인간의 연한이 70, 그러니까 30 영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은 30 70년. 근데 만약에 건강해서 많이 살 경우에는 80년까지 살 수 있다. 그렇지만은 인간의 연한을 넘어가는 시점에 지금 와 있다. 이 시편 90편을 모세가 썼는데요. 모세가 언제 썼냐면 광야 40년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는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자기 후손들이 넘어갑니다. 그때 이 시편 90편을 쓰셨거든요. 이 링컨 대통령이 미국 건국 이후 87년이 지나가면서 남북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는 미국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창조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건국을 했지만, 우리 사람의 손으로 세운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한계에 다다랐다. 인간의 연수인 70년, 많아야 80년인 그 한계에 다다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47 years ago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지금
71주년입니다. 건국한 지 71주년입니다. 이제는 인간의 한계, 70년, 많아야 80년인 그 인간의 한계에 정말 다다르고 있는 때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948년에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은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고 간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라는 그 가치 아래 우리가 다시 한번 미국과 한국이 다시 한번 하나 되고, 그리고 북한 해방과 결국 더 넘어서 중국 해방까지 가져올 수 있는 우리 2세대의 보수주의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